참 마음 편하고 동감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그 하단에 개념 미술가들이 많거든요.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개념 미술가들이 많습니다. 개념 미술가들은 머리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작업을. 근데 두 선배님 말씀처럼 그냥 가슴으로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이라서 내가 저 선배님들을 잘 모시고선 지금 전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제가 처음부터 주도해서 하는 작업이라기보다는 그 재료들과 또 자연과 제가 만나서 같이 만들어가는 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부들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뭐지? 보살피는 거더라고요. 농부님들도 작물들을 보살피시잖아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내가 보살피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랬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작품이 되어진다. 작품을 내가 만든다는 게 아니라 작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공간 그런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개념 미술가들은 제외하고요. 저처럼 이렇게 감성 위주의 작업을 하는 작가들은 철저하게 가슴으로 하는 작업이거든요. 가슴과 노동으로 하는 작업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머리를 안 쓰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 순서가 있습니다.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가슴에서 시작되는 것이 감동입니다. 내가 어떤 책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감동을 내가 느껴서 이것을 한번 재해보고 싶다,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궁리를 하게 됩니다. 궁리는 머리에서 하게 되죠. 어떤 방법론을 쓰지, 어떤 물감으로 이런 궁리를 이제 해서 여러 실험을 하는 과정이 있게 되죠. 그렇게 실험을 하다가 보면 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상태를 발견하게 돼요. 만나게 되죠. 다를 수 있는데 의도했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게 그냥 표면적인 그림이 아니고 벽에 걸었지만 입체적이잖아요. 네. 약간 좀 벽에서 떠 있고, 그러니까 자연이 그 작업과 그 뒤에 그 비치는 그 그림자도 생각을 해야죠. 근데 물론 조명에 따라서 조금 더 단순할 수도 있고 조건에 따라 좀 다르지만 여기서는 이 조명 갖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이 물질이라는 게, 그러니까 청동이면 청동,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그 각자의 무게가 있잖아요. 밀도가 있고. 그래서 알루미늄은 훨씬 가볍고 한 3배 정도 가볍고, 청동은 이제 더 무거운데, 그거를 꼭 무거운 거를 일부러 찾아서 한 게 아니라 그 물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다루는 것이지 특별히 무슨 무게를 찾은 걸 고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밀도가 있어서 그 금속이 발산하는 은은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그 항동이나 이
청동이 사실은 굉장히 가벼워요. 나로서는 더 이상 가볍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게 하는 작업이거든요. 속을 비우니까. 네, 속을 비워도 보통 저 정도면 너무 약해서 버틸 수 있는 정도. 버티 그 어떤 한계, 어떻게 보면 그 최소한. 극치에 달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경우는 이제 열린 주형에다가 직접 마치 공간에 뭐 그러니까 액션 페인팅 하는 것처럼 한다고 생각하면 뿌리게 하셔도 돼요. 뿌리고 던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또 굴러가니까 이 액체는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펴지거든요. 자연적으로 물이 내려가니까 액체는 내려가니까 흘러가는 거를 유도를 하고 그게 액체가 흐름으로써 흐르면서 동시에 굳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게 고착화되는 거예요. 액체가 고체화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희열을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그런 한계를 본다고. 네네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말씀 들으니까 확실히. 고요. 그리고 평론가 사실이고 저는 웨이트 작품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우연히 저는 종교가 없어요. 설정 종교가 없는데 하여튼 제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뭐 뉴욕을 자주 다녔어요. 하여튼 저는 처가가 뉴욕이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가족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집을 사고 집을 나왔어. 집을 나왔는데 어느 집에 가서 보자고 그 다음날 딸이 가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 아무리 내가 막 웃어도 이 속에 든 그 거짓말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어느 컬렉션 하시는 분이 저를 보시더니 파리를 가는데 뭘 하나 선물을 주더라고요. 선물이 아니라 통을 하나 주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보고 파리 가서 쳐다보라고. 막상 와보니까 조그만 부다상이었어요. 돌로.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뭐 중국 13세기 거다. 보정을 받았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참 아름답더라고요. 정말로. 정말 아름다웠고 그랬는데 어느 날 왜 저런 작품이 나왔나 너무 아름다운 상을 보다 보니까 이걸 내가 카피를 한번 해볼까 재미로. 그다음 딸이 그 피카소 미술관 근방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철물점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그 동으로 만든 망을 한 조금 사게 됐어요. 참 비싸요. 망을 끊어가지고 위에 눌러가지고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정성 연구를 하다가 동망을 그 뭐라나 까서 그 위에 이렇게 구우니까 이제 튕김이 없고 연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부다상을 만들었어요. 부다상을 만들다가 이제 여러 가지 컴퓨터 작업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이때까지 어떤 삶의 어떤 실정이 아니고 갑자기 왜 내가 네모에만 있어야 되겠냐 그림을 그리는데 동그란 것도 하고 세모도 하는데 나 이거 좀 떠나가 보자 다른 쪽으로 꼭 입체를 하고 싶어서 조각가 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림을 원래 이제 그려서 그 그림을 보통 저쪽에 있는 보통 그림 크기 하나 2m가 10m짜리 그림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입체로 만들자는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탈출해보자 이 세상을 바꿔보자는 게 아니라 나도 다른 거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라는 생각에서 그러다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기 첫 전시회가 2003년인가 광주 옛날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때 부다상을 이제 108개를 처음 만들었는데 그 당시 아마 스피드들이 그 부다상 뒤에 앉아 아주 섹시한 여성의 모습들이나 이런 걸 많이 넣었어요. 이거 완전히 스캔들이죠.